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로또 맞은 조선 3사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최대 생산국인 카타르가 우리나라 조선업체 3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가뭄을 겪고 있던 조선업에 그야말로 잭팟 수주가 터진 건데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업 규모가 23조 원에 달하고 2027년까지 LNG선 건조 슬롯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국내 조선 3사로부터 100척 이상의 LNG선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국내 카타르는 지금도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지만 2027년까지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그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주죠. 카타르발 대형 수주 소식은 조선주에 모처럼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일단 조선 3사인 삼성중공업이 18.27%, 대우조선해양이 14.41%, 한국조선해양도 6.4% 상승했고요. 특히나 삼성중공업 우선주인 삼성중공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또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종목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렸는데요. 오리엔탈전공이 상한가 터치하고요.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한국카본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서진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네. 한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유튜브 조회수도 폭발시킬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미 지금 벌써 다른 요일보다 저희가 더 많지 않나요? 6천 뷰가 나왔어요. 아, 뷰요?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안 찍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시간 접속자 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혹시 맞아요. 피디님 오늘도- 어떻게 혹시 이야기 평소보다 더 낫나요? 저희 화요일이? 화요일이요? 네. 월 화요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현재도 300명 정도 갖고 TV님이 맞다고, PD님이 그렇죠. 맞다고. 네. 자, 오늘도 재밌게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진단 계속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쫄보님, 창공님, 그리고 양병덕님께서도 오셨는데 제 오늘 옷이 겨울 내복 같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쁜 핑크 입고 왔는데 겨울 내복 같다니요. 이 더운 여름에 너무 하시네요. 자, 매일 힘내자님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갑자기 멘붕 왔는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정말 조선주 미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진짜 그야말로 활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이끈 종목이 바로 이 조선주였는데 지난주에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또 이번에는 카타르 수주 소식까지 계속해는 또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승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이렇게 조선주가 상승했던 이유 바로 이 카타르에서 그야말로 잭팟 수주가 터졌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일단 이 수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카타르 쪽에서 에너지 장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제 그 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로 했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 이제 카타르 쪽에서 중국 쪽에다 물건 맡겼다가 한번 대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요? 예, 그때 네. 배가 반파돼가지고. 반파가 돼요. 그래요? 배 예. 한가운데서 바다. 예. 아, 진짜요? 그 바람에 그때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한 얘기가 앞으로 100척 정도는 한국에다 맡겨버리겠다. 그 약속을 이번에 이제 지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00척 정도가 일단은 공급이 될 걸로 2027년도까지 얘기가 좀 되고 있고 23조 수준이니까 사실 조 단위로 다 찍어요. 매출이 네. 보면은 조선사들이 매년 23조면은 그것만 보면은 이제 그게 크진 않은데 아, 그래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지금 수주가 좀 이제 개시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요번에 이제 계약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를 계약하는 게 아니고 배를 만들 공간을 먼저 계약을 해요. 이 배를 만들 때는 도크를 먼저 계약을 해놓고 우리 배 만들 때를 먼저 차지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해나가거든요. 네. 이제 규모상으로 보게 된다면 LNG 수사상 최대 사업이니까 어쨌든 시장에 굉장히 좀 이제 호재거리는 분명한 것 같고, 조선업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로 가뭄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조선업에 이제 수주 소식이 없었다가 이번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후속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다가 한번 줬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수주로 우리가 좀 중국을 이겼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좀 우리가 앞선다. 중국은 사실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되죠. 우리가 항시 네. 이기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중국의 싼 맛에 한번 맡겼다가 그렇게 된 거라서 네.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죠. 이번에 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좀 줘야 네네.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배를 지금 현재 수주를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단계의 계약인데 사전 계약의 의미인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최종 수주까지 이어지고 또 발주 이어지기까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잖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아까 신규선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이 말 그대로 배를 딱 하는 게 아니라 도크를 예약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우리 회식을 할 때 네. 예를 들어 회식 장소에 뭐 오늘 누가 갈 거야 몇 명 인원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한 뭐 20명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회식 전화할 때 한 30명 간다 그러잖아요. 그 네.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해놓고 혹시라도 올 수도 있으니까. 딱 전문가님한테 맞는 예신 것 같아요. 네. 아. 이해가 쏙 되실 것 같았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확보를 해놓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LNG 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LNG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LNG 관련 지금 이거를 많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2027년에 되면 LNG 물동량이 이만큼 나올 거니까 지금 그 배로는 안 되니까 이만큼 다 올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합치면 2021년까지 카타르가 가지고 있는 LNG 그러니까 선을 한 190척 정도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원활하게 이게 이제 이송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만큼 네. 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LNG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가주면 조금씩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LNG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면 100척보다 추가적인 걸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식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20명밖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줄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 변수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는 이걸 잭밭을 지금 너무 빨리 터트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업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배를 다 만들어 놨다고 해놨는데도 안 가지고 갈 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좀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수를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취소되는 것도 많거든요. 뭐 드릴식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 대에 뭐 6천억, 8천억 하는 건데.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자 인수를 좀 안 하려고 미루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상 상대적으로 수주가 그러니까 되더라도 최종 인도까지는 또 더 봐야 되니까 마냥 지금 막 좋다라고 말하기 그런데요. 앞서 뭐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 수주 가뭄이에요. 원래 우리가 주력을 했던 게 해양 플랜트가 가장 주력이거든요. 근데 해양 플랜트는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굳이 어려운 심해층까지 뚫을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셰일 오일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양 플랜트 수준은 당분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탱커라든지 뭐 컨테이너선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LNG라는 좀 특수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그나마 수주 감염을 해소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걸 너무 뭐 아주 막 100척이라는 숫자, 23조라는 숫자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이 조선주가 장 초반에는 뭐 20%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죠. 이게 약간 재료의 노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너무 느끼는 게 요즘에 한 9시부터 해서 한 10시 반까지 혹시라도 뭐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실시간 검색 순위를 보면요. 맞아요. 1위부터 거의 15위까지는 다 주식이에요. 맞아요. 네, 오늘 저는 뭐 1위가 현대중공업인 걸 보고 느꼈어요. 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정말 초보분이 많구나. 현대중공업은 없거든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인데 현대중공업을 많이 치시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쪽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만큼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좀 주식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한 번에 이게 호재가 나오니까 확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또 주식을 또 오래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야 재료에 또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는 게 또 나오니까 거기서 제가 보기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현상 어떤 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네.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고 네. 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장시작 전부터 뉴스 보면은 다 이 뉴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거 매수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예, 특히 이제 뭐 주식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막 상한가 나올 것 같고 방송에서도 이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근데 예전부터 물려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맞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음봉 전환을 하게 되니까 아이고 근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그러고 던지잖아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이제 오늘 쏟아지면서 물량 소화 과정으로 예,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주가가 뭐 다시 이제 이 건 때문에 다시 뭐 밑으로 다시 빠진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다시 다른 수주를 보면서 눈치 보기 네. 형태로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더 이제 거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너무 재밌으시다고 표정이 대박이라고 저도 조금 당황을 했는데 그럼 이번엔 다시 신기수 전문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좀 오늘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대우조선해양 올라갔다 빠지긴 했는데 우선주는 상한가를 쳤거든요. 예.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더 잘 간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 우선주는 유통 물량 자체가 이제 적고 처음에 이제 그 주식 수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발행된 주식 수 내에서도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우선주는 다 올라가 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시세가 뭐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종을 보더라도 늘 이런 이제 모멘텀이 붙게 되면 우선주들 시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또 이제 그거를 알고 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조금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우선주 쪽으로 더 달라들어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매물이 안 쏟아지고 특히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이제 더 시세가 좀 강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선주는 이렇게 강하고 이제 본주는 안 가고 이러면 이제 괴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올라가면 또 이제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 커지는 네네. 구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냐? 이거를 예상하기가 참 힘든 게 우선주.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투기적인 자금 같은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주 매매하실 때 잘 갔다고 또 이제 조선 쪽에 수주 25조나 했다.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잘못하면 낭패를 보실 수가 그래요? 있으니까 그럼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예, 위험할 조금 수도 이제 있겠네요. 민감하게 좀 대응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선인 전문가님은요?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저도 똑같습니다. 또요? 네. 아니, 똑같은 네.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네. 네 우선주가 물량이 작잖아요.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작은 규모에도 확실하게 이제 주가를 장악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걸 노리는 소위 말하면 이제 특정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그 시세를 보고 또 나중에 또 뛰어드는 개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물량을 던지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변동성을 위로도 변동성이 커요. 근데 또 반대로는 아래로도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네. 뭐 지금 진입하는 건 아니죠. 예. 이 원칙적으로 이 매매를 지금 시점에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선주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 우선주는? 우선주는 지금 구간에서 그냥 시세를 상한가 나왔다라는 이슈만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조선주 중에서 내일 또 시장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선주 가운데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보통 채팅창에 항상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 오늘은 좀 문선인 전문가님 팬분들도 좀 와 계시는 것 같아요. 화끈한 설명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지난 시간이었나? 네. 약간 질투하셨잖아요. 아니 그 그래서 그런가? 오일리 네. 뭐 한보람이라게 일래요. 네. 그 어제는 제 꼴이 되게 후로랄이었어요. 후로랄. 후로랄? 꽃무늬 입고 가고 후로랄 한보람이었는데 그래서 꽃받침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문선인 전문가님 팬들도 또 이렇게 오셨나? 데리고 오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조선주 중에서 탑픽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하실래요? 네, 제가 먼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네. 문선인 전문가님의 조선주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성화인텍으로 선택을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게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게 선 자체를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약을 한 거예요.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진짜 20명이 올지 15명이 올지는 아직은 모른다. 변수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선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사는 LNG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도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수주가 지금 안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027년까지니까 실제로 23조라는 규모 자체가 이게 나누어 보면 1년에 조선사 하나당 뭐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물량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걸 가지고 막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꼬집어 보면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뭐예요? 네,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내가 계약한 당시보다 최종 인도하는 당시에 가격이 예를 들어 신조선가가 올라요. 그럼 그 오른 가격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떨어지면 네. 사실 떨어진 가격을 치니까 이거는 누가 유리하다가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안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번에 딱 계약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계약한 금액이 사실상 작년에 우리나라 그 3사들이 평균적으로 LNG가 수주했던 성가보다도 좀 싸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옷 같은 거 살 때도 뭐 10개 사는 것보다 100개 산다 하면 좀 더 싸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척 정도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평균적인 성과가 좀 낮아요. 근데 중요한 게 낮은 성과를 확정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 2027년에 LNG 선 예를 들어 뭐 이 글로벌 물동량이 높아져서 LNG 선가 자체가 올라가도 효과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미래의 이익이 지금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카타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계획이죠. 왜냐하면 지금 신조선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여기서 확정시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작아요. 그 확정시켜 놓는 게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는 카타르 쪽의 입장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사 입장에서는 아주 큰 수혜는 아닐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성 화이텍 같은 종목들은 네. LNG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본행제.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LNG에만 집중돼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면 동성 화이텍이 맞는데요. 제가 조금 하나 또 부연 설명 드리면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이 LNG 플랜트가 되면 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상 플랜트가 있는 게 아니라 육상 플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LNG를 어디서는 뽑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육상이거든요. 육상에서 이걸 뽑아서 결국에는 실어주는 과정도 그치, 있거든요. 그치, 네, 그 네. 육상 플랜트가 있는데요. 육상 플랜트가 LNG선 해상 플랜트보다 훨씬 더 이익이 높아요. 30% 이상 큽니다. 근데 이걸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우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우건설. 그리고 대우건설은 카타르랑 관계가 좋아요. 만약에 이게 LNG 선 프로젝트가 자꾸만 LNG 선에 집중돼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좀 중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육상 플랜트가 나올 거예요. 육상 플랜트는 지금은 안 나오죠. 이건 아까 말했지만 도크를 미리 마련해 놓은 건데 네네. 이거는 실제로 나오고 나면 발주를 그때 늦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이만큼 카타르가 대규모 이제 LNG 이게 해상 플랜트를 냈다면 제가 보기 육상 플랜트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쪽 관련 이슈가 있다면 차라리 저는 대우건설도 좀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고 매매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육상 플랜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진이 훨씬 더 높아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네, 안 종목인 됐습니다. 거죠. 예,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예, 충분히 더 실제로 괜찮다고. 간다면 대우건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시면서 동성 화인텍과 대우건설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볼게요. 채팅창에서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믿고 보는 신기수 전문가님이다. 믿고 듣겠습니다. 탑픽 종목 어떤 거 보시나요? 외모 얘기는 없나 보군요. 시골 어르신 스타일이라는 댓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네. 읽어야 아유, 속이 시골 후련하셨습니까? 스타일 좋잖아요. 예, 제 탑픽 종목은요. 네. 예, 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요. 예, 조선 3사 중에 하나네요. 예, 네. 조선 3사 중에 하나 이제 조선주라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골라봤고요. 네.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옛날 현대중공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뭐 이제 조선 그 카타르 발주에도 소속이 돼 있고 여기가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그 맞아요. 업황을 유가 전망하기가 굉장히 네. 힘들고 유가 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주들의 갑질,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렇게 이제 불확실한 업황인데 거기에 대응을 잘할 만큼 한국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좀 선제적으로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해양 플랜트 쪽이 이제 기름 시대는 끝났다 이래가지고 네. 한국조선해양 그쪽을 많이 쳐냈어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리스크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체력이 일단 튼튼하다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LNG선이 수주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LNG를 싣고 가는 선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 이제 앞으로 배들은 거의 다 LNG를 연료로 써요. 왜냐하면은 그 환경 규제가 지금 되거든요. 올해부터 IMO 2020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LNG를 연료로 쓰려면은 그 엔진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현대중공업 그 한국조선해양이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수주가 아마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카타르 건보다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훨씬 더 이제 크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대우조선해양 그 인수권도 있죠. 하반기 때 그 인수하게 되면은 뭐 글로벌 1위가 되니까 지금 중국이 글로벌 1위거든요. 그 바람에 그쪽에 지금 이제 어깨에다 힘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걸 있기 때문에 조선사 중에서는 뭐 제일 뭐 안정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의 이 카타르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워낙에 구조가 잘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한국조선해양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살 빠지신 것 같다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소리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한 2년 정도부터 안 빠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조선주 그러면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체크해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주 가뭄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그래도 확정은 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네. 수주 가뭄에 대한 우려감은 없고 그러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 이후의 수주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거지 않았습니까? 저 집이 맛집이라는 거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딴 데도 지금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리가 없을 수 있다고 해서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모잠비크 지금 프로젝트인데 네네. 요것도 지금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도쿠가 나중에 없어버리면 자기들이 원할 때 안 되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좀 기대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LNG 추진선과 관련된 부분도 좀 이슈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은 그러니까 잡았다. 다만 막연하게 그냥 이 카타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업황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재는 일단은 오늘까지 네.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종목별로 네.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조선주 앞으로 전략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선 3사 뭐 이제 이쪽보다도 이제 뭐 피팅 밸브나 이제 보냉제 쪽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문선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동성화 혜택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을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그 얘기 왜 하냐면 조선사들은 조금 이제 쉴 구간에 왔다. 그 매물 소화를 한 이후에나 네. 이제 올라갈 텐데 중기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선주를 또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너무 그렇게 막 바라지 마시고요. 단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고 특히 이제 유가가 적어도 40불 위쪽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조선주는 보유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충분히 보유하신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오늘 샀다 물리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지금 굳이 파실 필요는 없고 가지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관련 종목 한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투자왕 MJ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한국조선해양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매수가 95,8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 목표가를 13만 원 잡고 있었는데 오늘 VI 발동까지 나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한국조선해양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제가 10만 7천 원 목표가 드렸었거든요. 한국조선해양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딱 매물대라서 그 이상 올라가면 틀림없이 매물을 막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긴 할 거예요. 10%시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13만 원, 13만 원 갈 것 같아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보유하신다 생각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보시면 목표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조선사보다는 피팅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 동성화인텍 같은 보냉제 쪽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종목을 교체할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중이 그렇게 안 크시니까.
있으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도 했지만 조금 퍼포먼스를 좀 내는 걸 좋아하신다면 오히려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반대 의견 주셨는데 시청자님께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슈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BMT예요. 8,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BMT가 실적도 좋아지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방법과 향후 전망 부탁드리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야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문선희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뭐 사실 이제 이것도 피팅 업체니까 괜찮게 보는데 BMT는 원래 올라온 건 조선업종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에요. 아, 이게 그래요? 피팅 업체인데 네. 피팅 업체들이 반도체 쪽에 공정에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공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식각, 뭐 애칭 뭐 이런 거 나올 때 네. 결국엔 이제 특수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수 이제 용액들을 쓰거든요. 그걸 이제 대부분 이제 피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 관을 만들 때 그쪽에 반도체 쪽에 대한 수주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BMT가.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 업황 관련 부분으로 갔다가 이번에 뭐 이 카타르까지 나오면서 뭐 어찌 보면 호재가 두 개가 이제 연속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BMT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쪽으로도 괜찮지만 반도체 쪽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괜찮은데 다만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종목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나쁘지 않으니까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BMT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게요. 예, BMT도 제가 8,000원 아래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네. 그때 추천드릴 때는 조선 때문에 추천드린 게 아니고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UHP 성장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올해 작년 그 말부터 삼성전자에 납품이 지금 되면서 삼성전자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 회사 반도체용 그 밸브는 그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뭐 낸드 할 것 없이 디램 할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 증설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뭐 이제 뭐 EUV 쪽으로 구조, 뭐 또 이제 평택 쪽에 또 낸드까지 투자하기로 했죠. 또 8조. 이 회사 올해 최대 실적은 뭐 거의 따는 장상이라 봐야 되겠고요. 네. 좀 오래 보유하세요, 이 회사는. 예, 저는 지난번에 이제 10,000원 목표가 드렸는데, 좀 오래만 보유하시면 저는 뭐 12,000원, 예, 신고가까지 또 간다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BMT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이슈 관련 종목까지 진단 도와드리면서 오늘 야인스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조금씩 기지개 펴고 있는데요. 오늘 짚어주신 포인트들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